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관광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우연히 이탈리아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한 CNN 기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자가 직접 밝힌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 케이틀린 콜린스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85개국을 취재하며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특별히 자리 잡은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 그 이상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잊고 지냈던 첫사랑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와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때 저는 기자로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풋내기였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 도시였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조용히 흐르는 한강,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한국어는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따뜻한 환대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다가가면 친절히 안내해주는 사람들, 작은 가게에서도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들.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때부터 한국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출장은 본래 유럽 경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랜 비행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그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대화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수화물을 기다리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짐을 나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기 짐이 나오네요. 어머니, 제가 들게요. 할아버지,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제가 짐 찾아올게요. 세 세대가 함께 여행하는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인들이구나 하고 스쳐 지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특별함이 느껴졌고 저는 무심코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 서로를 챙기는 모습,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모습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한국인 특유의 문화와 가치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인 여행객들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취재 계획을 변경하여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로마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제 눈에는 계속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차역에서는 노트북으로 일정을 체크하는 젊은 커플, 호텔 로비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토론하는 가족들, 택시 승강장에서는 정확한 영어로 목적지를 설명하는 60대 부부까지. 마치 로마 전체가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찬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베네치아의 곤돌라, 그리고 나폴리의 피자 가게까지.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는 마치 햇살처럼 제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문득 제 귀에 들려온 활기찬 한국어 소리. 저기 좀 봐요, 할아버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많네요. 손녀의 손을 잡고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해외여행은 극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심장부에서 한국어가 들리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국인들은 이제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로마 관광청의 마르코 로시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관광객이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로마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우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가이드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한 호텔 지배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투숙객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더 긴장합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 손님들보다 세심하고 예의 바르지만 동시에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높거든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담아 한국인들의 특별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로마의 하늘은 아침부터 맑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아래 스페인 광장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광장의 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날씨는 참 변덕스럽습니다. 마치 예술가의 감정처럼 순식간에 변하곤 하죠. 저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듯한 폭우였습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산이 없는 채로 뛰어다녔고 어떤 이들은 카페로 또 어떤 이들은 근처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취재 노트가 젖을까 가방을 꽉 끌어안았죠.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이 가족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했습니다.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빠르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술사가 토끼를 꺼내듯 4개의 접이식 우산과 비닐 판초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재빨리 비옷을 입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완벽하게 비를 피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제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만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오아시스 같았죠. 호기심에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같은 처마 밑으로 들어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케이틀린 콜린스입니다. 정말 대단한 준비성이네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손주들에게 비옷을 입혀주며 정답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죠. 밖에 나갈 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혜의 전달, 그것은 문화의 본질이 아닐까요? 할머니는 손주의 모자를 바로잡아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미리 체크하니 더 편하지만 우리 때는 그저 경험으로 대비했죠. 그분의 말씀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향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경험한 세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전통적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자 그들은 친절하게 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방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그 질문에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작은 약국과 편의점을 합쳐놓은 듯한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비약, 반창고, 물티슈, 손소독제, 여분의 양말, 간식, 충전기, 어댑터, 심지어 작은 재봉 세트까지. 와!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하셨네요. 그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이것이 그저 평범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특별한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여분의 우산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호텔이 가까워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베푸는 이 작은 친절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아들며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산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로마의 한 유명 호텔 매니저인 마르코 벨리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국적의 손님들을 맞이해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 호텔 업계에 있었지만 한국인 손님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은 마치 도라에몽 주머니 같아요.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마르코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날 만난 가족의 가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인 손님들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 손전등을 꺼낸 이야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계단으로 20층을 오르내리며 다른 손님들을 도운 이야기, 심지어 호텔 직원이 아픈 것을 알고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건넨 이야기까지.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위스 군용 칼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죠. 마르코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준비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로마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역사학자 김 교수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준비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한국인들의 준비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려 하죠. 여행 중에 가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항상 깊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준비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티칸 박물관 앞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장료 인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ATM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그러나 이 한국인 가족은 여러 종류의 화폐를 준비해 온 덕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50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 전에 항상 가족회의를 합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죠. 아내는 숙소와 교통편을, 저는 관광지와 식당을, 딸은 쇼핑과 환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경험을 위한 전략적 준비였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의 작은 골목길을 걷던 중 저는 갑자기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픔에 얼굴을 찌푸리며 벤치에 앉았을 때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인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은 즉시 가방에서 파스와 붕대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물병을 건네며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행 중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여행할 때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그 말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준비성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준비성이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적 특성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 문화적 가치,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60대, 70대 세대는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야 진짜 준비가 뭔지 알게 됩니다.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한국인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귀에 맴돕니다. 그분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이를 이겨낸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중 만난 다양한 한국인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단순한 여행 스킬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나누는 모습. 로마의 햇살 아래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한국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방에 담아온 것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진 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물리적 거리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들. 한국인들은 그 연결의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로마의 하늘이 다시 맑아졌을 때 저는 한국인 할머니가 주신 우산을 들고 트레비 분수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진심으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기를. 점심시간이 되자 자연스레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 라 폰타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메인 거리를 벗어나 있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올리브 오일과 바질의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은 분명 한국인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여행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중년의 부부, 그리고 10대로 보이는 두 아이들. 그들 주변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작은 섬처럼 분주한 레스토랑 속에서도 그들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그들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이탈리아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스타, 피자, 리소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는 손주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손주들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유연성과 가족 간의 깊은 유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들의 테이블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물을 따를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웃음소리는 적당히 조절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가족들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춤을 추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할머니는 테이블을 닦고 부모들은 접시를 정리하고 아이들은 작은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깨끗하게 남기려는 책임감. 이런 작은 행동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기차를 타고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고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었던 기억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여행은 제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날 저는 바티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웅장한 미술 작품들이 아닌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40대의 부모님, 그리고 10대의 손주들까지. 좁은 통로를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작은 행렬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걸으셨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선생님과 학생 같기도 하고 오랜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세대를 초월한 깊은 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바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누르시는 모습은 마치 열정적인 사진작가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를 위해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박물관 안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를 번지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안전을 챙기고 길을 안내하며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여행 가이드 같았습니다. 능숙한 영어로 박물관 직원들과 소통하고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각 세대가 따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배낭여행을 떠나고 중년들은 패키지 여행을 즐기고 노인들은 요양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여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고 서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러한 가족 문화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케이틀린 콜린스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여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어서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김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다양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해외여행이 꿈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감격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에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이 오늘날 손주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여행하는 것이 큰 기쁨이죠. 물론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 또한 가족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손주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실 혼자라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용기가 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보고 느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여행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여행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와 그 가족과의 대화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베니스의 복잡한 골목길은 지도 없이는 미로와 같습니다.
수백 년 된 좁은 길과 작은 다리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현지인조차 가끔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런 베니스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 마르코 광장 근처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족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지도를 확인하며 자신감 있게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점 리뷰를 검색하고 심지어 이탈리아어 번역 앱으로 현지인과 대화까지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커플은 베네치아의 명물인 곤돌라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곤돌라 요금을 비교하고 후기가 좋은 곤돌리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과의 대화를 위해 번역 앱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가족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베네치아의 숨겨진 명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블로그와 SNS를 검색하여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과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어줄게. 젊은 여자는 엄마의 사진을 찍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SNS에 공유하며 친구들과 소통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들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여행의 도구로 활용하고 현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간 유럽 곳곳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관찰하며 저는 그들의 특별함이 단순한 여행 습관이 아닌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만난 한국인 할아버지와 손녀, 트레비 분수 근처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가족, 바티칸 박물관에서 세대를 아우르며 여행하던 3대 가족, 그리고 베니스의 복잡한 골목길에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던 노부부까지. 이 모든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교과서를 한 페이지씩 넘겨보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세계 곳곳에 남긴 작은 감동의 순간들이 모여 더 나은 글로벌 시민 문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세계 곳곳에 남긴 작은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더 나은 글로벌 시민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